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이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그리고 같은 시간에 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응급실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하다. 폭우로 인한 교통사고로 응급실 곳곳에 환자들이 들어온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간호사가 손을 잡고 있는 여자 환자. 한태준 회장의 아내는 분만실로 옮겨진다. 그녀의 얼굴은 통증으로 간호사의 손을 더욱 세차게 잡았다. 하지만 손에 힘이 빠지면서 산모는 의식이 점점 흐릿해진다. 의사의 말은 다급하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산모의 흐릿한 음성이 들린다. 우리 아기, 우리 아기. 같은 응급실의 다른 쪽. 최미숙, 최근에 회장의 집에 유모로 들어온 여자는 분만실에서 병실로 옮겨졌다. 그녀는 방금 딸을 낳았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남편은 거주 노동자의 초라한 옷을 입고 있다. 미숙은 계속 중얼거리며 제발, 제발. 그런 미숙을 보며 남편은 미숙아 진정해. 우리 아기 괜찮을 거다. 그러나 간호사가 미숙에게 다가온다. 간호사의 표정은 심각하다. 간호사는 최미숙님,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야 할 상태입니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게 무슨, 지금은 위험한 상태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의 얼굴에 절망이 맺힌다. 남편이 그녀를 안아준다. 같은 병원의 분만실의 같은 시각. 분만실의 모니터에서 아기의 심박음이 약해진다. 의료진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진다. 의사는 조금만 더, 마지막 힘을 내세요. 신생아가 태어난다. 첫 울음소리. 응급실에 울음이 울려 퍼진다. 의사는 여자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의식은 점점 멀어진다. 산모의 눈이 천천히 감긴다. 의료진이 산모를 향해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의사가 소리친다. 혈압이 떨어져요. 기도 확보 응급 처치. 신생아실 새벽 4시. 신생아실은 밝은 조명으로 가득하다.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있다. 왼쪽에는 회장의 딸이 건강하고 분홍빛 피부. 팔찌에는 한재희 3.5kg 28분 출생이라고 적혀 있다. 오른쪽에는 미숙의 딸이 약간 작고 창백하다. 팔찌에는 박가영 2.1kg 27분 출생이라고 적혀 있다.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다. 간호사가 두 아기를 돌본다. 하지만 절망적인 표정으로 가영이를 보며 간호사는 혼잣말로 이 아기 너무 작아. 회장실 새벽 4시 30분. 병원의 VIP 병실. 한태준 회장 냉철하고 권위적인 표정으로 방에서 나온다. 그의 얼굴은 피곤하지만 경계심으로 가득하다. 의사가 그를 맞이한다. 의사는 회장님, 따님이 잘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어렵게 말을 한다. 산모님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가 의사를 향해 말을 한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산모님이 약한 체질이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이는 딸인가요? 분명히 여자아이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다. 딸이라는 것에 대한 실망과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난다. 신생아실 새벽 5시. 최미숙이 신생아실의 유리병 너머에서 자신의 딸을 본다. 호흡기에 연결된 아기. 자신의 최악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러는 순간 간호사들이 분명히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미숙은 어떤 긴장이 흐른다. 신생아실 내부에서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미숙의 아기 주변을 맴돈다. 아기의 심박음이 더욱 약해진다. 산소 포화도가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의사, 이 아기는 앞으로 힘들 것 같은데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간호사가 미숙의 딸을 이동할 준비를 한다. 그 순간 또 다른 간호사가 나타나며 뭔가 시급한 상황을 보고한다. 간호사는 바쁜 목소리로 회장 부인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신경 써주세요. 그 순간 신생아실이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진다. 의료진들이 중환자실로 대부분 빠져나간다. 미숙의 딸을 담당하던 간호사도 급히 다른 곳으로 간다. 남은 건 간호사 한 명뿐이다. 그녀는 하나하나 아기들을 체크한다. 그 순간 우연한 실수가 아니다. 의도적인가? 간호사가 두 아기 사이를 본다. 그 순간의 모습은 극적이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이다. 그리고 잠시 후 신생아실의 문이 다시 열린다.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하나둘 돌아온다. 간호사들은 두 아기를 다시 확인한다. 이제 각 아기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기록된다. 최미숙이 신생아실 밖에서 다시 아기를 본다. 간호사가 그녀에게 다가온다. 다행히 아기 상태가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관찰할 예정입니다. 최미숙의 얼굴에 안도감이 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하다. 그녀는 뭔가를 안다. 아니, 그녀는 뭔가를 했다. 그날 한 유모는 순간의 선택으로 두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악한 일이었는지 28년 후에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8년 후에 완전히 다른 성장. 서울 강남 대저택 28세가 된 회장 딸 제이의 방. 밝고 광활한 아침 햇살이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온다. 고급 원목 가구와 명품 액세서리로 장식된 방. 유명 미술대학의 졸업장과 해외 유학 인증서가 벽에 붙어 있다. 침대에서 일어난 한재의 완벽한 외모, 냉철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부자의 한가로움이 묻어난다. 제이는 혼잣말로 차갑게 말해본다. 또 회장님이 호출하네. 그녀는 명품 시계를 맞추고 명품 핸드백을 집어든다. 움직임이 정확하고 차분하다. 감정이 거의 없다. 침대 옆 탁자에는 해외 유학 시절의 사진들이 놓여 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의 제이, 런던의 고급 클럽에서의 제이, 스위스의 스키장에서의 제이. 그 어느 사진에도 그녀의 미소는 없다. 제이의 독백. 엄마는 내가 태어난 날 돌아가셨다. 그래서일까? 아버지에게 나는, 회장님은 내가 도구일 뿐이다. 친구들은 내 돈을 탐낸다. 그리고 나는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 완벽한 메이크업을 마친 제이의 얼굴. 아름답지만 외로워 보인다. 서울 외곽의 한 가정집의 가영은 낡고 좁은 반지하 방. 천장에는 습기 자국이 있고 벽은 누렇게 변해 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박가영 밝은 미소, 따뜻한 눈이 반지하 방에서 깨어난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약병들이 놓여 있다. 가영 중얼거리며 밝은 목소리로 엄마 일어나셨어요? 방 옆 조그만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난다. 가영은 벌떡 일어나 옆방으로 간다. 병실처럼 보이는 옆방. 침대에는 가영이 엄마 말기암 환자가 누워 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딸을 보자 미소를 짓는다. 가영아, 너 또 밤을 새웠구나. 엄마 괜찮아요. 저 충분히 쉬었어요. 가영은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준다.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학교는? 네, 오늘 지각 없이 다니겠습니다. 가영이 서둘러 아침밥을 준비한다.
냉장고는 남은 밥과 김, 계란밖에 없다. 하지만 그녀는 정성 들여 밥상을 차린다. 가영의 독백. 엄마는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를 혼자 키우셨다.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미안하고 감사하다. 엄마는 항상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웃는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안다. 가영이 엄마에게 밥을 먹여주는 모습. 엄마는 힘들어하지만 딸의 미소를 보며 먹으려 한다. 강남대로 낮 12시 제2의 출근길. 최신형 검은색 벤츠가 강남대로를 달린다. 운전석에는 제이가 앉아 있다. 얼굴은 냉철하다. 제이의 차 안에서 받은 전화. 화면에는 회장이라고 표시된다. 제이, 너 오늘 회의 참석해야 한다. 2시에 사무실 와. 네, 아버지. 제이의 손가락이 핸들을 움켜잡는다. 약간의 긴장이 얼굴에 스친다. 경영진들 앞에서 회사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제이, 넌 할 수 있지? 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다. 제이의 얼굴에 피로가 스친다. 거울을 보며 다시 완벽한 표정을 만든다. 제이의 독백. 아버지는 내게 기대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자신의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감정을 버렸기 때문이다. 차 안에서 한숨을 쉬는 제이. 하지만 곧 표정을 정돈한다. 가영의 대학로 낮 12시. 낡은 여대 캠퍼스. 학생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가영은 도서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에이프런을 두르고 열심히 일하는 가영. 고객들에게 항상 밝은 미소를 건넨다. 손님이 주문을 한다. 아메리카노 큰 거, 얼음 없이. 가영은 미소 지으며 밝게 네,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가영이 열심히 커피를 만든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하다.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가영에게 다가온다. 가영아, 너 오늘도 밤샜어? 가영은 웃으면서 아니야, 충분히 쉬었어. 괜찮아. 너 이렇게 일만 하면 언제 공부해? 밤에 공부해. 가영은 고객들에게 다시 시선을 돌린다. 밝은 표정으로 커피를 들고 나간다. 가영의 독백. 나는 항상 장학생이어야 한다. 엄마의 약값은 한 달에 200만 원이다. 엄마와 나의 생활비는 50만 원이다. 내 등록금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세 곳에서 일한다. 하지만 누구도 내가 힘들다는 걸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웃기 때문이다. 회사 회의실 오후 2시. 테이블 양쪽에는 경영진들이 앉아 있다. 화면에는 회사의 미래 전략이 띄워져 있다. 회장이 제이를 소개한다. 회장은 우리 딸 제이가 해외 유학에서 돌아왔다. 그녀가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제이가 일어선다. 모든 눈이 그녀를 향한다. 제이는 또렷하고 명확하게 우리 회사는 과거의 유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다. 내용은 좋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무만 있을 뿐 열정이 없다. 제이는 이것이 향후 5년의 로드맵입니다. 실행하면 매출이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제이의 눈은 그들을 보지 않는다. 화면을 본다. 발표가 끝나자 제이는 자리에 앉는다. 표정은 평온하지만 손가락은 떨리고 있다. 회장은 제이의 귀에 속삭인다. 좋았다. 자신감이 부족했지만 제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제이의 독백. 나는 완벽하게 발표했다. 경영진들은 나를 인정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부족해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견디기 위해 내 감정을 죽여버렸다. 도서관 밤 10시, 밤의 도서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나갔다. 오직 가영만이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가영은 손에 메모지를 들고 문제를 푼다. 손글씨가 떨리고 있다. 옆에는 약의 부작용을 적은 메모가 있다. 엄마의 약 복용 시간, 식사 시간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엄마의 사진이 뜬다. 가영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전화, 약한 음성 가영아. 미안해. 밤에 깼어. 가영 엄마 괜찮아요. 지금 집에 갈게요. 가영은 책을 한 번에 집어넣고 서둘러 짐을 챙긴다. 가영의 독백. 나는 도서관을 나간다. 숙제는 또 미뤄진다. 시험은 또 떨어질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나는 힘이 난다. 가영이 도서관 밖으로 나간다. 밤에 찬 공기가 그녀를 감싼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따뜻하다. 제이의 방. 밤 11시. 제이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천장을 바라본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SNS를 넘긴다. 대학 친구들의 즐거운 사진들, 여행, 연애, 우정의 순간들. 제이는 스크롤을 멈춘다. 자신의 사진이 보인다. 명품 브랜드 패션 화보. 아름답지만 외로워 보인다. 제이의 독백. 나는 외롭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부자이기 때문이다. 부자는 외로움을 당연히 감내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더 완벽해지려고 한다. 더 냉철해진다. 더 혼자가 된다. 제이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천장을 바라본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인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있지만 제이는 혼자다. 그 시간 가영의 집. 가영이 집에 들어온다. 엄마는 이미 약을 먹고 잠들어 있다. 가영은 엄마의 옆에 앉아 그녀가 편히 자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는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손을 맞잡고 있다. 그 순간 가영의 얼굴에서 피로가 드러난다. 하지만 곧 미소로 바뀐다. 가영의 독백. 나는 행복하다. 돈이 없어도 엄마의 건강이 걱정이지만 엄마가 있으면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가영이 엄마의 손을 부드럽게 놓고 자신의 침대로 간다. 침대에 누우면서 숙제 노트를 꺼낸다. 밤 12시가 넘어도 계속 공부한다. 한쪽은 제이의 밝고 넓은 방, 한쪽은 가영의 좁고 어두운 방. 28년이 지났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가진 것이 많지만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가진 것이 적지만 지켜낸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벌 계열사 로비 오전 10시. 매우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빌딩 로비이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인다. 정면에는 한 그룹 패션 자회사 로고가 크게 보인다. 가영이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온다. 가영은 이곳에서 계약직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초록색 조끼를 입고 있다. 그녀는 바닥을 닦으며 흥얼거린다. 작은 라디오에서 신나는 노래가 나온다. 가영은 혼잣말로 오늘도 화이팅이야. 그녀가 열심히 바닥을 닦는다. 동작이 신속하고 정확하다. 청소를 하면서도 로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한다. 실례하겠습니다. 직원 몇 명이 지나간다. 그들은 가영을 거의 보지 않는다. 가영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가영의 독백. 나는 청소원이다.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지만 괜찮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내 가족을 지켜주니까. 가영은 계단 쪽으로 이동한다. 회장실 복도 같은 시각. 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에 벽에는 예술 작품들이 붙어 있다. 제이가 회장실 복도를 걸어온다. 제이는 완벽한 블랙 정장과 명품 구두를 신고 있다. 손에는 회의 자료가 들려 있다. 뒤를 따라오는 임원 두 사람은 제이의 결정에 동의하며 따라온다. 제이 이사, 당신의 디자인 방향이 정말 탁월합니다. 제이는 감사합니다. 이 라인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임원, 시장 분석도 정확하시네요. 역시 해외 유학의 경험이 다릅니다. 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는 회장실에서 보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제이는 임원들을 남기고 혼자 걸어간다. 그녀의 얼굴은 공허하다. 제이의 독백. 사람들은 나에게 칭찬을 한다. 하지만 사랑받지는 않는다. 나는 필요하다. 하지만 원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것이 내 인생의 방식이다. 제이가 복도를 걸어가며 창으로 밖을 본다. 아래층 로비가 보인다. 계단과 복도의 만남 그곳에서 가영이 청소 물품과 함께 계단을 올라온다. 2층 복도에 도착한다. 가영은 바닥을 닦으며 복도 청소를 진행한다. 그녀는 집중하고 있다. 같은 시각 제이는 회장실 쪽에서 복도를 걸어온다. 두 사람이 복도 한중간에서 만난다. 가영이 먼저 제이를 본다. 그녀는 즉각기를 양보하려고 서둔다. 가영은 존댓말로 정중하게 실례하겠습니다. 길을 비켜드리겠습니다. 가영이 청소도구를 한쪽으로 물린다. 제이는 가영을 본다. 평소처럼 지나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를 멈춘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하다. 제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진다. 그녀는 가영의 얼굴을 바라본다. 가영은 제이를 보며 예의 바르게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로가 보인다. 제이는 말없이 지나간다. 제이가 가영을 지나치며 그녀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명확한 순간이다. 가영도 제이가 지나간 뒤에 제이를 바라본다. 그녀도 무언가를 느낀다. 회장실 오전 11시. 고급스러운 회장실. 한태준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다. 제이가 들어온다. 한태준은 제이를 보며 잘했다. 신규 라인의 컨셉이 좋다. 감사합니다.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넌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라. 알겠습니다. 회장이 제이를 보며 말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다. 그리고 제이, 이것은 내 기대치이다. 그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제이가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슬픔이 보인다. 나가봐라. 그리고 이달 안에 상세 계획서를 제출해. 네. 제이가 회장실을 나간다. 표정은 다시 무감정으로 돌아간다. 회장실 뒤쪽에는 비서 윤서준 30살 정중하고 세심한 표정으로 서 있다. 그는 제이의 표정 변화를 본다. 살짝 염려스러운 표정이 스친다. 복도 회장실 나오는 길. 제이가 회장실에서 나온다. 여전히 복도는 조용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가영이 다시 나타난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온다. 가영이 먼저 제이를 본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길을 양보하려고 서둔다. 가영 인사하며 실례하겠습니다. 제이는 가영을 본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본다. 그녀의 눈에 뭔가가 미묘하게 떨린다. 제이는 말을 하려다가 멈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간다. 하지만 제이의 발걸음이 처음보다 조금 더 느려진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가영의 이미지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제이의 독백. 왜 저 여자를 보면 이유 없이 불편할까? 그녀는 모르는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인데, 그런데 왜? 그녀를 보면 뭔가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지. 가영이 복도를 계속 청소한다. 제이가 지나간 자리를 닦고 있다. 제이의 향수가 남아있는 자리. 가영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뭔가를 느낀다. 가영의 독백. 그 여자는 누구일까? 이 회사에서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아마 임원인 것 같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인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옷. 그것은 내가 번 돈 3개월치다. 그런데 왜? 자신감에 가득 차 보이면서도 동시에 외로워 보이는 거지? 가영이 복도를 닦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제이가 간 방향을 본다. 회사 카페 오후 12시 30분.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제이가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 샐러드를 앞에 두고 있지만 거의 먹지 않는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본다. 그 순간 가영이 카페에 들어온다. 가영은 청소를 위해 카페에 온 것이다. 쓰레기통들을 비운다. 제이는 가영을 본다. 가영은 제이를 보지 않는다. 제이는 가영을 바라본다.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떠오른다. 제이의 눈이 가영의 팔찌를 향한다. 그것은 싸구려 팔찌이다. 하지만 그것 위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다. 가영이 쓰레기통을 비우며 제이 옆을 지나간다. 가영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실례하겠습니다. 제이는 여전히 가영을 본다. 그때 제이는 갑자기 가영의 팔찌를 보며 말을 건넨다. 그거. 가영이 돌아본다. 네. 제이는 가영의 팔찌를 가리킨다. 제이가 가영의 팔찌를 보며 팔찌에 뭐라고 적혀 있어? 제이의 물음에 가영은 자신의 팔찌를 본다. 그것에는 한글로 엄마 화이팅이라고 적혀 있다. 가영이 미소를 지으며 아, 우리 엄마를 응원하는 글씨예요. 제이는 아무 일도 아닌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돌린다. 가영은 실례하겠습니다. 가영이 다시 청소를 계속한다. 제이는 가영이 떠난 뒤에도 계속 가영이 있던 자리를 본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하다. 제이의 독백. 엄마를 응원한다? 엄마를. 나는 엄마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엄마를 응원할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저 여자는 엄마를 응원한다고? 그렇다면 저 여자는 뭐가 다른 거야? 로비 오후 3시. 가영이 로비를 최종 청소한다. 시간은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제이가 퇴근을 준비하며 로비를 지나간다. 그녀의 가방은 명품 가방이다. 그녀의 뒤를 비서 윤서준이 따라온다. 제이는 로비에서 가영을 본다. 가영은 제이를 본다. 이번에는 서로 눈이 마주친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다. 하지만 무언가가 전달된다. 가영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한다. 제이는 가영을 바라본 후 말없이 나간다. 하지만 제이의 발걸음은 이상하다. 마치 뭔가가 걸려있는 듯이. 가영의 독백. 그 여자는 날 본다. 정확히는 나를 인정한다. 이 회사의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지나가는 공기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그 여자가 나를 본다는 것이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가영이 청소를 계속한다. 하지만 그녀의 손 동작이
평소보다 느려진다. 제이의 벤츠 오후 3시 30분. 제이가 벤츠에 탄다. 윤서준은 기사석에 있다. 제이는 자신도 모르게 가영을 생각한다. 제이는 혼잣말로 왜? 윤서준은 제이를 보며 말한다. 뭘 말씀하세요? 제이는 깜짝 놀라며 아무것도 아니. 차는 계속 달린다. 제이는 가영의 팔찌가 떠오른다. 그 여자의 팔찌. 엄마 화이팅이라는 글씨. 그것이 자꾸 떠오른다. 나는 어릴 때 엄마를 본 적이 있나? 엄마는 날 안아준 적이 있나?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의식불명에 빠진 거 맞지? 그래서 난 엄마 없이 자란 거지. 그런데 저 여자는 엄마를 그렇게 사랑한다. 왜? 나와는 달라. 차 안은 조용하다. 제이는 차 창밖을 바라본다. 한강이 지나간다. 가영의 집 저녁 6시. 가영이 집에 들어온다. 엄마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다. 창백한 엄마의 얼굴을 보며 엄마, 오늘은 어땠어요? 미숙은 조용히 딸을 보며 말한다. 좋았어, 가영아. 너 오늘은 잘 지냈어? 가영은 밝게 웃으며 네, 엄마. 일도 잘했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거짓말이다. 미숙은 가영이 자신을 위해 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습관처럼 웃고 있는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왔다. 딸의 미소 속에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 잘했어. 넌 항상 잘한다. 가영이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가영의 독백. 나는 거짓말을 한다. 엄마에게만. 왜냐하면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왜 그 여자가 자꾸만 생각이 날까? 왜 그 여자를 본 것만으로도 뭔가가 불안해지는 거지? 가영이 밥을 준비한다. 반찬은 어제의 남은 음식이다. 하지만 그녀는 열심히 밥을 담아낸다. 제이는 침대에 앉아 있다. 그냥 앉아 있어 본다.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회장이 전화한다. 제이, 내일 미팅 준비됐나? 제이는 기계적으로 네, 아버지. 그리고 신규 라인에 대해 생각을 더 해봐. 완벽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 여자한테 물어보는 건 어떨까? 제이는 놀라며 누구를요? 젊은 세대의 트렌드. 넌 너무 고급스럽게만 생각한다. 거리의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제이는 힘없이 대답한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화가 끝난다. 제이는 다시 창밖을 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작은 목소리로 거리의 사람들. 제이의 눈에는 가영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초록색 조끼를 입은 가영. 밝은 미소. 그리고 엄마 화이팅 팔찌. 아버지가 말했다. 거리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거리의 사람은 그 여자다. 제이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선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본다. 그녀의 눈은 말한다. 제이는 거울을 향해 넌 왜 계속 그 여자를 생각하는 거야? 재벌 계열사 로비 다음 날 오전 10시. 가영이 다시 청소를 한다. 제이가 들어온다. 이번에는 의도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가영을 본다. 가영도 제이를 본다. 이번에는 살짝 놀란 표정이다. 제이는 걸어가며 너 이름이 뭐야? 가영은 당황하며 네. 제이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본다. 이름. 가영은 박가영입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가영. 작은 목소리로 가영의 이름을 중얼거린다. 그리고 너 저 팔찌에 대해서 네, 엄마를 응원하는 건데요. 제이는 깊게 숨을 쉰다. 알겠어. 계속해. 제이가 돌아서서 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가 다르다.
제이의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다. 가영은 제이를 바라본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팔찌를 만진다. 가영의 독백. 그 여자가 내 이름을 물었다. 박가영. 그리고 그 여자는 나를 본다. 정말로 나를 본다. 그날 두 아이는 만났다. 서로를 모르면서도 뭔가를 느꼈다. 마치 잃어버린 부분을 찾은 듯이.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최미숙의 작은 방. 최미숙이 침대에 누워 있다. 그녀는 오랜 암투병으로 얼굴은 창백하다. 손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이 들려 있다. 그 신문에는 한 그룹 회장의 딸 한재희에 대한 기사가 보인다. 28년. 28년을 이 비밀을 안고 살았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매일 아침 깨면서 이것이 발각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나는 두 아이의 운명을 바꾼 죄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모든 날이 우울하지만 가영을 보면 친딸이 아니지만 위안을 얻는다. 하지만 가영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더욱 커진다. 미숙은 신문을 내려놓는다. 그녀의 손이 떨린다. 한 그룹 본사 회의실. 회장과 젊은 이사 제이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제이가 한쪽에 앉아 있다. 회장은 제이를 보며 제이, 신규 라인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네, 예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회장이 제이를 바라본다.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 임원들은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는 게 회사 정책이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친다. 이번 주에 병원을 가. 그리고 결과는 내게 직접 보고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이가 회의실을 나간다. 회장은 그녀를 본다. 그의 표정은 복잡하다. 건강검진 센터 복도. 제이가 걸어간다. 뒤를 윤서준이 따라온다. 제이는 윤서준을 돌아보며 말을 한다. 혈액검사, 초음파, 그리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네, 회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왜 필요하지? 윤서준은 머뭇거리듯 말을 한다. 그건 제 입장에서는. 윤서준이 말을 흐린다. 제이는 혼자 말을 해본다. 뭔가를 알고 있는 건가? 제이의 말을 들은 윤서준은 단호히 말을 한다. 아니요, 제이님. 그냥 회장님의 지시일 뿐입니다. 제이가 윤서준을 바라본다.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다. 하지만 그녀는 검진실로 들어간다. 제이가 검사실에 앉아 있다. 의사가 혈액을 채취한다. 의사는 제이를 보며 말을 한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거예요. 제이는 네, 그렇군요. 특별히 염려하시는 질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정기검진입니다. 의사가 제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가 있다. 의사는 조용히 물어봅니다. 혹시 친자 관계를 확인하려는 검사는 아닌가요? 제이는 놀라며 뭐라고요? 의사는 다급하게 죄송합니다. 그냥 유전자 검사 의뢰서가 좀 특이해서요. 보통은 유전병 검사인데 이건 친자 확인용처럼 보여서. 순간 제이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검사를 진행해 주세요. 제이의 손이 떨린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춘다. 최미숙의 집밤 7시. 최미숙이 휴대폰 속 제이를 보며 손가락이 흔들린다. 화면에는 한 그룹 관련 뉴스가 떠 있다. 한재희 이사, 신규 패션 라인 성공적 출시. 최미숙이 중얼거리며 혼자 말을 한다. 그 아이, 저렇게 완벽한데. 28년이나 지났어. 이제는
가영이한테는 큰 죄를 지었지만 제이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 아이는 그냥 저렇게 살아야 해.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린다. 최미숙은 고통 속에서 생각한다. 내가 한 일을 돌이킬 수는 없다. 그 아이는 재벌가의 딸로 커야 했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아니,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가 선택했던 순간 모든 게 정해져 버렸다. 이제는 그냥 이 비밀이 영원히 묻혀야 한다. 병원 대기실 다음 날 오전 10시. 제이가 병원 대기실에서 앉아 있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윤서준이 옆에서 서 있다. 제이는 윤서준을 쳐다보며 혹시 아버지가 뭔가를 말한 적 있어? 무슨 말인지? 제이는 윤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한다. 검사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윤서준은 제가 알 리가. 제이는 예리한 눈으로 서준을 보며 넌 아버지의 비서야. 아버지가 의도한 게 뭔지 정도는 알겠지. 윤서준이 말을 못한다. 혹시 나한테 뭔가 못마땅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괜찮아. 난 충분히 완벽해. 검사 결과도 완벽할 거야. 하지만 제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완벽함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어. 아버지가 내게 뭔가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인 건가? 최미숙,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하다. 혼자의 방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다. 뉴스에서 한 그룹 관련 기사가 나온다. 텔레비전에서는 한 그룹의 3세 경영자 한재희 이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최미숙이 그것을 본다. 손이 떨린다. 그 아이는 성공했어. 완벽하게 성공했어. 그런데 내가 맡겨진 아이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 아이는 내가 버린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한 선택이 정당했다고 계속 자신해야 한다. 최미숙은 버튼을 눌러 텔레비전을 끈다. 화면이 검게 돌아간다. 회장의 서재. 한태준 회장이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다. 책상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다. 그 중에는 제2의 검진 결과표가 있다. 회장이 그것을 본다. 혈액형, 유전자 타입, 모두 기록되어 있다. 회장이 이미 받아놓은 다른 검사 결과와 비교한다. 그것은 제이가 어릴 때 받았던 신생아 검사 결과다. 뭔가가 맞지 않는다. 1999년 3월 28일 새벽. 제이가 태어난 날, 신생아 검진 결과와 지금의 결과가 다르다. 누군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 내 딸은 정말로 내 딸인가? 회장이 손으로 얼굴을 비빈다.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고통이 보인다. 제이의 벤츠, 제이가 운전을 하고 있다. 밤의 강남대로 윤서준이 옆에 있다.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검진 결과, 아버지가 왜 그걸 원했는지 알 것 같아. 혹시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윤서준은 조심스럽게 제이님, 그건 아마도. 제이는 예리하게 뭐야? 말해봐. 윤서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회장님이 뭐? 윤서준은 조심히 말해본다. 회장님이 조사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제이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조사? 네. 마치 친자 관계를. 그럴 리가 없어. 난 회장의 딸이야. 내 이름은 한재희야. 하지만 제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제이는 생각에 잠긴다. 혹시 내가 아버지의 딸이 아닌 건가? 그럼 나는 누구야? 28년을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나는 한재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차는 계속 달린다. 서울의 야경이 흐른다. 최미숙이 침대에 누워 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최미숙의 손이 가슴에 닿는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 이제 끝이 다가올 것 같아. 28년을 버틴 거겠지. 언젠가는 이 비밀이 터져 나올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 그 아이가 내가 한 선택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았다. 돈도 많고 사랑도 받고, 아니, 사랑은 그 아이의 눈을 봤을 때 정말로 행복해 보였나? 내가 저질렀던 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겠지. 최미숙이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한 여자의 절망. 병원 다음 날 오전 9시, 제이가 병원에서 결과를 받는다. 의사는 제이를 보며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요? 의사는 네, 매우 건강합니다. 다만, 의사 유전자 검사 결과는 혹시 친자 확인을 원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버지가 의뢰하신 검사니까. 그렇다면 결과를 말씀드려야겠는데, 이건 일반적인 건강검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사가 제이를 본다. 혹시 가족과 유전적 이상이 있다는 걸 감지하신 건가요? 뭔가가, 당신의 말투로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이님, 이 결과를 가족과 상담하신 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제이에게 건넨다. 제이가 그것을 받는다. 손이 떨린다. 내가 뭔가를 들었다. 흐릿하게, 하지만 분명히. 내가 혹시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건가? 28년. 나는 누구로 살아온 거야? 28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드디어 떠올라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여자의 선택으로 인해 바뀌어 버린 인생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간 회장의 서재. 한태준 회장이 책상 위의 검사 결과들을 다시 본다. 신생아 검사와 현재 검사를 비교한다. 그의 손가락은 서류를 따라간다. 혈액형, 유전자 마커, 모두 다르다. 이건 불가능하다. 회장이 탁자를 내려친다. 종이들이 흩어진다. 그는 서랍을 열고 옛날 신생아 검진 기록을 다시 꺼낸다. 1999년 3월 28일 기록이다. 기록을 읽는다. 그리고 멈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신생아 상태 2.1kg 미수가, 산모 상태 난산으로 인한 의식 불명. 회장이 현재 제이의 신체 특성과 비교한다. 제이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다. 3.5kg. 뭔가가 맞지 않는다. 내 딸은 3.5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신생아 기록에는 2.1kg의 미수가라고 되어 있다. 누군가 아이를 바꿔놨다는 말인가? 회장이 전화를 집어든다. 손이 떨린다. 윤서준을 불러. 통화가 끝난다. 회장은 다시 신문 기사들을 본다. 그 중에는 가난한 가정의 청소원 관련 기사도 있다. 회장은 중얼거리며 그렇다면 내 딸은. 비서실. 윤서준이 회장실 앞에서 기다린다. 창백한 얼굴이다. 여비서가 그를 본다. 여비서가 서준을 보며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윤서준은 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 비서실 문이 열린다. 회장이 나타난다. 그의 얼굴은 차갑다. 극도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윤서준, 들어와. 윤서준이 따라 들어간다. 회장이 윤서준을 본다. 책상 위에는 검사 결과들이 정렬되어 있다.
이게 뭔지 알아? 윤서준은 당황하며 그것은 제이님의 검진 결과. 회장은 1999년 신생아 검진 결과를 봐봐. 윤서준이 기록을 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회장님, 이건. 회장은 냉정하게 내 딸은 3.5kg으로 태어났다. 건강하게. 한 회장이 현재 검사 결과를 가리킨다. 한 회장은 그런데 신생아 기록에는 2.1kg의 미숙아라고 되어 있다. 한 회장은 극도의 차분함으로 누군가 내 딸을 바꿔놨다. 윤서준은 조용히 회장님. 회장은 책상을 내치며 말을 한다. 알아봐라. 병원 기록을 뒤져. 그 시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찾아. 예. 네, 알겠습니다. 윤서준이 황급히 나간다. 28년. 내 딸은 다른 여자의 아이였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내 친딸은 어디에 있는 건가? 그리고 제이는 누구의 딸인가? 회장이 제이의 어린 사진을 든다. 사진 속 제이는 밝게 웃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거짓처럼 보인다. 제이는 오피스텔에서 병원에서 받은 결과 봉투를 손에 들고 있다. 그녀는 그것을 열지 못하고 있다. 제이는 중얼거리며 뭐가 나올까? 핸드폰이 울린다. 아버지로부터의 전화다. 제이는 한참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는다. 아버지,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요. 내일 오전 8시에 병원 다시 와. 의사와 함께 결과에 대해 논의하자. 아버지, 뭔가 있는 건가요? 내일 얘기하자. 통화가 끝난다. 제이의 얼굴에는 극심한 불안감이 보인다. 아버지의 목소리. 뭔가가 다르다. 분노, 실망, 의심? 모두가 섞여 있는 것 같아. 혹시 내 검사 결과에서 뭔가 나쁜 게 나온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 내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 나는 정말로 한재인가? 최미숙의 집. 최미숙의 휴대폰이 울린다. 알 수 없는 번호다. 그녀는 한참 고민하다가 받는다. 최미숙의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린다.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 최미숙님이십니까? 저는 한태준 회장의 비서 윤서준입니다. 최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한다. 네, 회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후 3시에 한그룹 본사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윤서준은 내일 오후 3시. 혼자 오세요. 통화가 끝난다. 손이 미친 듯 떨린다. 최미숙은 혼자 말을 한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비밀이. 미숙의 눈에 눈물이 흐르며 무너진다. 이제 끝이다. 28년을 버텼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 회장이 알았구나. 내가 한 선택이 결국은 발각되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아이는? 내가 맡겨준 아이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 병원 다음 날 오전. 제이가 병원 의사실로 들어간다. 회장과 윤서준이 이미 있다. 제이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아버지의 표정이 다르다. 아버지. 회장은 말없이 제이를 보며 앉아. 윤서준은 한쪽 구석에 서 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제이님 검사 결과를 토론하기 전에 혹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요? 한 회장은 차갑게 의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쉰다. 1999년 신생아 검진 기록과 현재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이는 작은 목소리로 뭔가요? 그게 쉽게 말해서 제이님은 이 회장님의 생물학적 딸이 아닙니다.
순간 침묵이 공간을 채운다. 제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은 목소리로 뭐라고요? 한 회장은 의사를 향해 차갑게 말을 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요. 의사는 1999년 3월 28일 이 병원에서 2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3.5kg의 건강한 아기였고 다른 한 명은 2.1kg의 미숙아였습니다. 의사가 기록을 펼친다. 의사 신생아실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신생아들의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제이는 숨이 차올랐다. 그건 한 회장은 냉정하고 차갑게 의사를 쏘아보며 말을 한다. 그럼 내 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미숙아로 출생한 아이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제이가 일어선다. 다리가 떨린다. 제이가 외치듯 소리친다. 아니다. 이건 거짓이야. 회장은 냉정하게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내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28년의 기억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뭔가? 내 부모는 누구인가? 모든 게 거짓이었다. 제이가 병실에서 나간다. 회장은 남겨진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차갑다. 하지만 그의 눈은 상처받은 것처럼 보인다. 제이가 복도에서 멈춘다. 흰 벽에 손을 짚는다. 숨을 몰아쉰다.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는다. 마치 울 수 없는 상태처럼 보인다. 제이는 혼잣말로 내가 윤서준이 나타난다. 제이님. 제이는 돌아서며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윤서준은 제이님, 저도 오늘 아침에. 제이는 서준의 말을 차단하며 상관없어. 그럼 내 진짜 부모는 누구야? 윤서준 당황하며 그건 아직. 제이는 외치듯 누구야? 윤서준이 뒤로 물러나며 회장님이 조사 중입니다. 조사? 좋아. 내 정체를 조사하는군. 마치 내가 어떤 물건인 것처럼. 제이가 병원을 나간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린다. 완벽하게 유지해온 나의 세계.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누구인가? 그녀의 손은 떨린다. 미숙의 핸드폰이 울린다. 뉴스 알람이다. 화면을 보면 한 그룹 회장, 신생아 바뀜 사건 수사 중이라는 제목이 떠 있다. 최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최미숙은 혼잣말로 벌써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더 이상 이 거짓을 살 수 없다. 그 회장이 아는 것 같다. 아마 곧 경찰도 오겠지. 난 준비해야 한다. 내가 한 일의 결과를,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 내가 버린, 아니 선택한 그 아이를. 한 그룹 본사. 회장이 특별수사팀을 소집했다. 법적 자문가들과 조사원들이 있다. 회장은 냉정하게 1999년 3월 28일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라. 조사원은 예, 회장님. 지금 병원 기록을 살피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 딸을 찾아라. 나는 내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조사원들이 일어나 나간다. 회장이 혼자 남겨진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다. 28년. 내가 사랑했던 딸은 내 딸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 진짜 딸은 어디선가 누군가의 딸로 살고 있겠지. 누가 이런 짓을 한 건가?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찾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한 그룹 본사 회장실 오후 3시. 최미숙이 회장실에 들어온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손은 떨린다. 회장이 그녀를 본다. 회장은 차갑게 최미숙을 보며 앉아. 최미숙이 앉는다. 그녀는 회장을 똑바로 볼 수가 없다. 한 회장은 1999년 3월 28일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최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회장은 차갑게 말한다. 대답해. 최미숙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날 저는 최미숙은 입을 열었다 닫는다. 미숙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 제가 아이를 바꿔놨습니다. 침묵이 가득 채운다. 회장은 극도로 차갑게 미숙이 목이 메인다. 회장님의 부인이 난산으로 의식불명이었고 제 딸은 미숙아로 태어났어서 위험했고 한 회장은 냉정하게 그녀를 노려보며 그래서 넌 내 딸을 바꿔놨단 말인가? 미숙은 고개를 숙인다. 네. 회장은 이어 말을 한다. 그렇다면 내 딸은 어디에 있는가? 미숙은 숨이 차온다. 그것은 회장은 외치듯 대답해. 미숙은 외치듯 저도 모릅니다. 회장이 일어선다. 그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한다. 회장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넌 내 딸을 도둑질했다. 최미숙은 쓰러질 듯 회장님. 제발. 회장은 경찰을 부를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처리할까? 최미숙은 절실한 목소리로 회장님. 그 아이는 저를 돌봐주고 있어요. 제 딸이 죽을 뻔했을 때 당신의 딸 덕분에 제 딸이. 회장은 미숙의 말을 자르며 그건 너의 자식이 아니다. 그건 내 딸이다. 나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안다. 28년을 버티기 위해 한 거짓말. 모든 게 이제 떠올라왔다. 그리고 그 회장의 딸도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내가 저질렀던 죄, 이제는 영원히 사해질 수 없다. 경찰서. 최미숙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회장이 제출한 고소로 인해 신생아 인신매매 혐의가 적용되었다. 경찰이 미숙을 보며 말을 한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신생아를 바꿨다는 건가요? 최미숙은 절망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어 물어본다. 그리고 28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다? 최미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경찰은 당신의 딸은, 아니 한 회장의 딸은 어디에? 최미숙은 이제는 체념하며 지금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을 겁니다. 경찰이 메모를 한다. 경찰은 그 아이의 이름과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이의 오피스텔. 제이는 눈을 뜨고만 있다. 울지도 않는다. 마치 내부가 텅 빈 것처럼 보인다. TV에서는 한 그룹 회장, 신생아 바뀜 사건 고소, 요양보호사 체포라는 뉴스가 나온다. 제이는 TV를 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나는 한제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28년을 완벽하게 살아온 이 삶. 모두 거짓이었다. 내 이름, 내 가족, 내 정체성. 모두 거짓이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내 진짜 부모가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내 진짜 부모도 나를 버린 건가? 제이의 손이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봉투를 집어든다. 그리고 천천히 열어본다. 결과에 적힌 글씨가 보인다. 유전자형 불일치, 친자 관계 없음. 제이가 봉투를 떨어뜨린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진다. 28년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한 명의 여자의 선택으로 인해 두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이는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이 최미숙에게 보여줄 사진들을 정렬한다. 그 중에는 가영의 신원 정보와 사진이 있다. 이게 당신의 딸이 맞나요? 최미숙은 사진을 본다. 가영의 얼굴이 나이에 따라 변한 모습들이 보인다. 최미숙은 눈물이 난다. 네, 그 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그룹 회장님의 친딸은 이 박가영이 맞다는 뜻이군요. 최미숙은 숨이 차온다. 네, 제 딸이. 최미숙의 얼굴에는 극도의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다. 그 아이들, 서로의 인생을 바꿔 살아온 아이들, 28년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그 아이들이, 그런데 내가 아이를 바꿔놓음으로써 그 아이를 이렇게 가난한 삶으로 몰아넣었다. 한 그룹 본사, 회장의 사무실, 조사팀장이 들어온다. 조사팀장은 회장님 발견했습니다. 조사팀장이 파일을 내민다. 그 안에는 가영의 모든 정보가 있다. 박가영, 28세,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상 모친 최미숙 관계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조사팀장이 가영의 사진을 보여준다. 회장은 그 사진을 보고 멈춘다. 사진 속 가영은 밝게 웃고 있다. 하지만 그 눈에는 피로가 보인다. 이 아이가 내 딸인가? 다른 가정에서 살아온 내 딸, 가난한 가정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는 내 딸, 그리고 제이는 다른 여자의 딸을 내 딸처럼 사랑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 여자를 불러 내 딸을 데리고 와. 어떻게요? 일단 사실만 알려주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가영이 엄마를 돌보고 있던 중에 핸드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박가영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번 경찰서에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일단 와보세요. 통화가 끝난다. 가영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경찰에서 연락이? 뭔가 불안한데. 뭐가 일어나는 거야? 최근에 뉴스에서 본 신생아 바뀜 사건. 혹시 내가 관련이 있는 건가? 가영이 경찰서 대기실에 앉아 있다. 신경 쓴 표정이다. 경찰이 나타난다. 박가영님 따라오세요. 가영이 따라간다. 조사실에는 경찰 2명과 1명의 변호사가 있다. 박가영님 앉으세요. 가영이 앉는다. 당신은 최미숙님을 아시는가요? 최미숙? 저의 엄마. 경찰은 단호하게 말을 한다. 당신의 친모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1999년 3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맞나요? 가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날 신생아실에서 당신의 신원이 다른 아이와 바뀌었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요? 당신은 한태준 한그룹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침묵과 함께 가영의 세계가 순간 붕괴되는 듯하다. 뭐라고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경찰이 1999년의 사건을 설명한다. 최미숙이 신생아를 바꿔놓았다는 것. 그리고 28년 동안의 거짓. 내가 한그룹 회장의 딸. 그건 말이 안 돼. 내 엄마는 최미숙이야. 내 이름은 박가영이야.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딸이라고? 이게 뭔가요? 이건 거짓이야. 거짓이어야 해. 가영이 경찰서에서 나온다. 걸음이 흔들린다. 조사팀장이 그녀를 맞이한다.
박가영님, 한태준 회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지금 일단 만나보세요. 조사팀장이 가영을 한그룹 본사로 안내한다. 한그룹 본사에서 가영이 회장실 앞에 서 있다. 손이 떨린다. 회장실 문이 열린다. 회장이 나타난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들어와. 가영이 들어간다. 회장실은 매우 고급스럽다. 가영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다고 느낀다. 회장이 가영을 본다. 오랫동안. 그때 회장은 깨닫게 된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딸이 무척이나 닮았다는 것을. 그리고 입을 열었다. 넌 내 딸이다. 저는 박가영입니다. 이제 넌 한재이다. 다른 누군가가 너의 이름을 빼앗았다. 회장이 가영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넌 내 딸이다. 가영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혼란해한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는 죽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 세계, 내 정체성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이건 너무 많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최미숙은 결국 가영한테 먼저 말하지 못하고 병의 악화로 입원을 했다. 가영이 엄마 최미숙 옆에 앉아 있다. 엄마의 얼굴은 창백하다. 가영은 진실을 아직 말하지 못했다. 가영아, 뭔가 이상해. 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엄마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 시선에는 의문이 담겨 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내 엄마인가? 아니, 이 여자는 내 엄마다. 생물학적으로는 다르지만 내 진짜 엄마다. 가영아, 혹시 너 할 말 있는 거구나. 뭐가요? 팔찌. 넌 항상 내 이름이 적힌 팔찌를 차고 있잖아. 가영이 자신의 팔찌를 본다. 엄마 화이팅이라는 글씨가 보인다. 엄마, 넌 내 딸이야. 뭐가 되든 넌 내 딸이야, 가영아. 엄마가 가영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그 순간 가영은 울음을 터뜨린다. 내 엄마는 이 여자다. 아무리 생물학적으로는 다르다 해도 28년을 함께한 이 여자가 내 진짜 엄마다. 제이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 뉴스 기사를 본다. 신생아 바뀜 사건, 청소원이 한그룹 회장의 친딸, 박가영이라는 사실 밝혀져라는 제목이다. 기사 아래에는 가영의 사진이 있다. 초록색 조끼를 입은 가영의 사진이다. 제이는 그 사진을 본다. 뭔가가 자신을 스친다. 그것은 로비에서 만난 청소원이다. 박가영. 제이는 그 이름을 중얼거린다. 그 이름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리고 그 순간 제이는 깨닫는다. 그 청소원이 내 진짜 한재이라는 거야? 아니, 할 수 없는 관계. 그래도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나? 한그룹 본사 다음 날 오전, 회장이 제이를 부른다. 제이가 회장실에 들어온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다. 제이 앉아. 제이가 앉는다. 넌 내 딸이 아니다. 그건 알지? 네. 그리고 나는 진짜 딸을 찾았다. 제이는 예상했지만 여전히 충격을 받았다. 네. 한 회장은 잠시 침묵을 하고는 나는 넌 내 딸이 아니라는 뜻이 너를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 회사와 내 상속은 내 진짜 딸에게 간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이는 말을 못한다. 나는 모른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넌 스스로 너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제이가 회장실에서 나간다. 그녀의 뒤의 모습은 매우 초라해 보인다. 아버지는 이제 나를 모른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모를 거다. 나는 이제 아무도 아닌 거다. 한제이도 아니고 누구의 딸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다. 회장이 가영을 다시 부른다. 가영이 들어온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내 딸 앉아라. 가영이 조심스럽게 앉는다. 한 회장은 가영을 오래 본다. 죽은 아내와 너무도 닮았다. 왜 몰랐을까? 가짜 딸 제이가 아내를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것을. 한 회장은 입을 열었다. 넌 내 딸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박가영입니다. 이제 넌 내 딸이다. 이름도 다시 지어야 한다. 저는 박가영으로 살았습니다. 넌 내 딸이다. 넌 살아온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 거짓이 아닙니다. 내 엄마는 내 진짜 엄마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엄마는 죄에 대한 벌을 이미 받고 있어요. 한 회장은 딸의 말에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회장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보인다. 놀람 그리고 어떤 존경심. 딸아 넌 옳다. 그 여자는 생물학적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의 엄마다. 가영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넌 내 딸도 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게 어떻게 천천히 배워나가는 거다. 회장이 가영을 본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한 회장은 딸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마음이 아프다. 가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 저는 청소원입니다. 그리고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해서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 네. 제 엄마 때문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표정에는 극도의 미안함이 있다. 28년. 내 딸은 나 없이 혼자 살아왔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엄마를 돌봤다. 나는 이 딸에게 뭘 해줄 수 있나?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한 그룹 로비. 제이가 로비를 지나간다. 그 순간 가영이 회장과 함께 들어온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친다. 첫 만남 이후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제이는 가영을 본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된다. 제이는 먼저 가영을 알아본다. 넌. 가영은 말없이 제이를 본다. 그때 회장이 개입한다. 회장은 차갑게 제이를 보며 제이 나가. 제이는 가영을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나간다. 하지만 제이의 발걸음은 흔들린다. 가영은 제이가 간 방향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순간 가영은 깨닫는다. 이 여자가 28년을 자신의 자리에서 살았던 걸. 가영은 제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을 해본다. 저 여자가 내 자리에서 살았구나. 그리고 저 여자도 이제 거리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누군가가 되었다. 미숙의 병원. 가영이 엄마 옆에 앉아 있다. 엄마가 가영을 본다. 가영아, 뭔가 있지? 엄마. 가영이 진실을 말한다. 신생아 바뀜 사건.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28년 동안의 거짓. 가영아. 그건 엄마. 난 여전히 박가영이야. 제 엄마는 당신입니다.
엄마가 가영을 안는다. 그래, 넌 내 딸이다. 아무리 뭐가 되든 넌 내 딸이야. 가영아, 정말 미안해. 내 죄는 죽어서도 속죄가 안 될 거야. 이렇게 나쁜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나는 꼭 기억할게. 천사 같은 우리 딸. 가영은 엄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이 여자는 정말로 내 엄마다. 생물학적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박가영으로서의 나, 그리고 한 그룹 회장의 딸로서의 나. 두 개의 정체성, 두 개의 인생.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다. 내 진짜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28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이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관계를 마주했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자신이 없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깨달았습니다. 혈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영, 앉아. 회장은 가영을 보며 말을 한다. 넌 이제 한 그룹의 일원이 된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 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박가영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 그건 내가 바라는 거다. 한 회장이 가영을 본다. 내일부터 넌 본사에서 일을 시작한다. 가영이 놀라며 일을요? 넌 내 딸이다. 그리고 한 그룹의 후계자다. 넌 회사 일을 배워야 한다. 가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네. 그리고 가족 행사가 있다. 내일 저녁에 회사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회장님, 이건 명령이다. 가영의 반지하 집. 가영이 집에 돌아온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다. 엄마가 물어본다. 가영아, 뭐가 됐어? 가영은 밝게 거짓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가영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하다. 가영아, 너 진짜 괜찮아? 가영은 엄마의 손을 잡는다. 엄마, 저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의 손을 부드럽게 놓는다. 하지만 가영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보인다. 내일, 난 뭐가 되는 거야? 한 그룹 회장의 딸, 박가영? 두 개의 정체성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한 그룹 본사. 가영이 본사에 도착한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한다. 그들은 뉴스를 봤다. 신생아 바뀜 사건. 그리고 가영이 회장의 친딸이라는 사실. 가영은 그 시선들을 느낀다. 불편함, 의심, 호기심. 모든 게 섞여 있다. 회장이 가영을 부른다. 가영, 이리 와. 가영이 회장한테로 간다. 회장은 냉정하게 지금부터 넌 경영학을 배울 거다. 한 그룹의 구조, 사업, 모든 걸. 가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리고 넌 직원들 앞에 나가야 한다. 회장이 가영을 컨퍼런스 홀로 이끈다. 그곳에는 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모여 있다. 회장이 단상에 선다. 가영도 선다. 회장은 큰 목소리로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든 눈이 회장과 가영을 향한다. 회장은 가영을 소개한다. 박가영입니다. 그리고 가영은 내 친딸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흥분, 의심, 불만. 모든 감정이 섞여 있다. 회장은 이어 말을 한다. 이분은 이제부터 한 그룹의 일원이 될 겁니다. 가영은 무표정하게 서 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린다. 모두가 날 본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모른다. 그들의 눈 속에는
의심만 있다. 저 청소원이 회장의 딸이라고? 뭔가 뒤에 음모가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가영의 소개를 마치고 회장실을 나와 로비로 나간다. 그곳에서 회장의 친척들을 만난다. 그들의 얼굴은 딱딱하다. 친척 50대 남자 가영이라고? 가영은 정중하게 네. 박가영입니다. 친척 40대 여자가 말을 한다. 정말 회장님의 친딸이 맞나요? 비웃으며 청소원 딸이? 가영은 거부하지 못하고 대답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친척은 냉소적으로 말을 이어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뭐가 될 생각입니까? 회사에서? 가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친척은 비꼬며 뭐 자격이 있을 리가. 피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순간 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가영은 당당히 말을 한다. 저는 배우려고 합니다. 친척은 배운다고? 28년을 다른 세계에서 산 사람이 아무 준비도 없이? 가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한다. 친척들은 가영을 무시한다. 나는 여기서 환영받지 않는다. 혈통만으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들이 원하는 건 혈통이 아니라 자격이다. 그리고 나는 그 자격이 없다. 가영이 한 임원의 사무실에 배정되어 일을 배우고 있다. 임원은 친절하지 않다. 마치 의무로 하는 것처럼. 이게 한 그룹의 조직도입니다. 외우세요. 가영은 메모하며 네, 알겠습니다. 당신은 경영학을 배웠나요? 가영은 아니요, 저는 대학교에서 일반학을. 가영의 말을 자르며 그렇다면 이건 힘들 것 같은데요. 당신이 회장님의 딸이라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능력이 전부입니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배경만 다르고 실력이 없으면 가영은 대답하지 못한다. 나는 이미 정죄당했다. 실패하기도 전에 피만 맞으면 다냐고.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나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청소원 딸로만 본다. 사저 찬성 만찬. 한 그룹 회장이 주최하는 공식 저녁 만찬이 열린다. 300명 이상의 VIP 손님들이 참석했다. 가영은 회장 옆에 앉아 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외인인 것처럼 느낀다. 테이블마다 회장의 친척들과 임원들이 앉아 있다. 가영을 보는 모든 눈이 의심과 판단으로 가득하다. 저 아이,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고? 네, 신생아 때 바뀌었대요. 그래도 피만 같으면 다냐? 교육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가영은 그들의 대화를 듣는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진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는다. 큰 목소리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향한다. 회장, 오늘 저는 매우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회장이 가영을 본다. 내 친딸입니다. 28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가영은 일어나 인사를 한다. 모든 눈이 그녀를 향한다. 그 순간 가영은 자신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는 충분히 가난하지도 않고 충분히 부유하지도 않다. 그녀는 충분히 준비되지도 않았고 충분히 완벽하지도 않다. 이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박가영? 아니면 한 그룹 회장의 딸? 두 정체성 모두에서 나는 타자다. 이 금빛 세상에서 나는 초라해 보인다. 더더욱 초라해 보인다. 회장의 서재. 회장이 가영을 부른다. 가영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감이 가득하다. 회장은 가영을 보며 물어본다. 넌 오늘 어떤 느낌이야? 가영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때 가영은 눈물을 흘리며 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 이곳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모릅니다. 넌 내 딸이다. 그리고 한 그룹의 후계자다. 넌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아니에요. 저는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이제부터 하는 거다. 넌 이제부터 외부로는 나가지 마. 회사에만 집중해. 친구도 취미도 모두 포기해. 회장님, 그건 후계자의 숙명이다. 가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 그렇구나. 나는 자유를 잃었다. 박가영으로서의 자유. 이제 난 한 그룹 회장의 딸로만 살아야 한다.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만 집중해야 한다. 회장의 친척 모임. 회장의 친척들이 모인 비공식 모임이 있다. 가영을 논의하는 자리다. 저 아이, 정말 문제다. 맞아. 회장님의 친딸이라고 해도 능력이 있어야지. 청소원 딸이 회장의 자리를 탐한다고? 비웃음. 우린 저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경영진으로서도 가족으로서도 회장님을 설득해야 해. 저 아이는 이 회사에 맞지 않는다. 이 대화는 가영에게 전해진다. 이 모든 것을 들은 가영은 그녀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진다.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영원히 타자일 거다. 이 자리에, 이 가족에, 이 회사에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가영이 집에 온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다. 가영은 엄마 옆에 앉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엄마가 가영을 본다. 가영아, 뭐가 됐어?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가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가영아, 너 행복해? 가영은 입을 열었다 닫는다. 내가 너한테 바란 건 행복이야. 가영은 엄마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저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가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알아. 내 딸이. 엄마의 손이 떨린다.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엄마, 가영아, 나는 이제 엄마가 기침을 한다. 심한 기침이다. 가영은 엄마를 안는다. 엄마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갇혔다. 내 정체성에, 이 자리에, 이 가족에. 다음 날 회장의 친척들이 회장을 찾아온다. 그들은 가영을 내쫓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회장님, 저 아이는 이 회사에 맞지 않습니다. 회장은 침착하게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나? 네.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가장 노골적으로 피만 맞으면 다냐고 생각하나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회장이 일어선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차갑다. 그 아이는 내 딸이다. 그게 전부다. 하지만 회장님, 회장은 말을 자르며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다. 너는 이제부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가영이 들어온다. 그녀는 이 말을 듣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가영, 넌 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 뭐라고요? 넌 내 딸이지만 이 회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가영은 눈물이 난다. 회장님,
회장은 더욱 차갑게 짐을 싸 오늘 안으로 떠나. 가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그렇구나.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도 일시적인 거였구나. 나는 친척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에게 버려졌다. 나는 다시 버려진 거다. 한 그룹 로비. 가영이 짐을 들고 로비를 지나간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본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하다. 가영은 세워드로 변했다. 한 그룹의 큰 손녀에서 다시 청소원으로. 그 순간 제이가 나타난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친다. 제이는 가영. 뭐가 됐어? 가영은 거짓으로 미소 짓는다. 저는 이 자리에 맞지 않았나 봐요. 제이는 이해하는 표정으로. 아, 아버지가? 가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제이는 매우 천천히 말을 한다. 우리 둘 다 버려진 거네. 가영과 제이는 서로를 본다. 처음으로 그들은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 버려짐, 거부, 절망. 가영이 말을 한다. 제이, 난. 제이가 가영의 손을 잡는다. 나도 알아. 난 지금 너와 같은 상태야. 가영은 눈물을 흘린다. 내가 얻은 것, 그것은 거짓이었다. 아버지도 가족도 회사도 모두 거짓이었다. 남은 건 내 엄마뿐이다. 그 여자뿐이다. 다른 모든 건 다시 없어졌다. 가영이 로비를 나간다. 그녀의 뒤를 제이가 본다. 제이는 친모 최미숙을 찾아가지 않았다. 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가영의 반지하 집. 가영이 짐을 들고 들어온다. 엄마는 침대에서 가영을 본다. 가영아, 엄마, 저 들어왔어요. 가영아, 뭐가 있지?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다 끝나서. 엄마는 가영을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가영아, 넌 엄마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하지만 가영의 손은 떨린다. 가영은 엄마 옆에 누운다. 마치 작은 아이처럼. 내가 얻으려 했던 세상. 그것은 내가 살 수 없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잃은 것도 있다. 박가영으로서의 순수함. 이제 난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 더 이상 희망하지도 않는다. 그냥 생존할 뿐이다. 엄마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가영이 얻은 세상은 그녀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피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은 거짓이었습니다.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자격이라는 생각도 또 다른 거짓이었습니다. 가영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가영의 반지하. 가영이 침대에 누워 있다. 하지만 자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본다. 옆에는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가영의 핸드폰이 울린다. 제이로부터의 전화다. 여보세요? 가영, 괜찮아? 가영은 놀라며 이 시간에? 제이는 시간은 상관없어. 넌 괜찮냐고? 가영은 조용히 대답한다. 응,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나도 알아. 그 기분. 내일 나 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통화가 끝난다. 제이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한다는 느낌. 다음 날 제이가 가영의 반지하 집에 들어온다. 그녀는 커피와 음식을 들고 있다. 아침이야.
밥 먹어. 가영은 왜 이러는 거야? 제이가 자리에 앉으며 왜냐고? 넌 나와 하나이니까. 그때 미숙이 침대에서 약한 목소리로 가영아. 누가 왔어? 엄마, 친구가 왔어요. 제이는 긴장을 하며 미숙이 있는 침대로 다가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입니다. 미숙이 제이를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내 친딸이구나. 당신이 그 아이. 한 그룹. 제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엄마가 28년 전 가영이하고 바꾼 친딸이에요. 하지만 지금 난 그냥 제이일 뿐이에요. 미숙은 눈물을 흘린다. 엄마를 벌써 용서했어요. 미숙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보인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움. 모든 게 섞여 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좋다. 좋구나. 가영이가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제이와 가영이 카페에 앉아 있다. 카페는 한산하다. 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하지만 제이는 냉정하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 그래도 알고 싶어. 제이가 가영을 본다. 그리고 천천히 말한다. 난 회사를 나왔어. 그리고 지금 혼자인 상태야. 가영은 놀라며 회사를,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난 필요 없었고, 가영은 눈물이 난다. 제이는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내 인생.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가영은 그러면 뭘 할 거야? 제이는 창밖을 보며 난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이가 가영을 본다. 그리고 넌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혈통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한 그룹 회장실.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다. 그의 앞에는 제이의 퇴사 서류가 있다. 회장의 형 한태호가 들어온다. 제이가 회사를 나갔다더군요. 한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그 청소원 딸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그 아이는, 가영은 내 딸이야. 그 아이 가영이도 이미 나갔잖아. 한 회장은 혼자 말을 한다. 그게 문제다. 가영이가 적응을 못하고 있어. 형은 회장실을 나간다. 한 회장은 혼자 남겨진다.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후회가 보인다. 28년을 놓쳤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놓치고 있다. 내 고집으로, 내 집단의 압박으로 내 딸을 또 잃었다. 제이의 새 집. 제이가 새로운 집을 구했다. 작지만 따뜻해 보인다. 가영이 제이를 돕고 있다. 이 집 좋네. 그래. 나도 처음엔 뭔가 어색했어. 하지만 제이가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이 보인다. 이 자유로움이 좋아. 가영은 제이를 본다. 지금 행복해요? 제이는 행복, 그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나쁘지 않아. 제이가 가영에게 손을 내민다. 넌 어때? 가영은 손을 잡으며 제이 네가 있어서 좋아. 제이는 따뜻한 목소리로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제이의 독백.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한 연결을 느낀다. 혈통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순수한 선택에 의한 사랑과 연대. 다음 날 미숙 입원을 했다. 상태가 악화되었다. 가영은 엄마 옆에 앉아 있다. 제이는 옆에 서 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가족분들이. 제이가 엄마의 손을 잡는다. 의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몇 주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운다.
가영은 엄마의 다른 손을 잡는다. 엄마가 떠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방금 깨달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엄마라는 것을. 가영과 제이가 엄마 옆에서 밤을 샌다. 미숙은 간신히 눈을 뜬다. 가영아,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제이는? 저도 여기 있어요. 엄마가 두 딸을 본다. 미숙은 눈물을 흘린다. 좋다, 정말 좋다. 미숙은 매우 약하게 말을 한다. 가영아, 넌 행복해야 한다. 엄마. 미숙은 영의 손을 꼭 잡는다. 넌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 이제 행복해야 해. 가영은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가지 마요. 미숙은 제이를 본다. 그리고 제이, 미안해. 제이는 고개를 흔든다. 엄마, 미숙은 제이한테 말을 한다. 넌 나한테 받아들여져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제이는 엄마의 손을 더 꼭 잡는다. 아니에요. 이제 충분해요. 이제 나는 받아들여졌으니까. 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 너희 함께 살아가. 약속해. 약속할게요, 엄마. 약속할게요. 엄마가 두 딸의 손을 느끼며 눈을 감는다. 28년 전 그 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꿨고, 그리고 지금 두 딸이 함께 있다.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했다. 엄마의 생명이 끝난다. 의사가 선포한다. 사망시간 밤 11시 47분. 가영과 제이는 엄마의 시신 옆에 앉아 있다. 둘 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있을 뿐이다.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영의 울음이 더 커진다. 가영은 외쳐듯 엄마, 엄마. 제이가 가영을 안는다. 제이도 울고 있다. 하지만 조용히 운다. 제이는 가영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래. 울어, 충분히 울어. 가영은 제이와 함께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가 떠났다. 28년을 함께한 내 유일한 진정한 엄마가 떠났다. 한 그룹 회장실. 회장이 신문을 읽는다. 그 신문에는 최미숙 여성 서거 제2의 친엄마라는 작은 기사가 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진다. 윤서준이 들어온다. 회장님. 회장은 신문을 내민다. 이 기사 읽었나? 네, 읽었습니다. 장례식 가야 한다. 회장님, 내가 한 말을 다시 물어보지 마. 회장이 일어난다. 그리고 가영과 제이를 찾아. 가영, 제이님을요? 내 딸들을 찾는 거다. 나는 너무 늦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 딸들을 다시 찾아야 한다. 나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장례식장 오후 2시. 최미숙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병원의 동료들, 이웃들, 가영의 친구들. 가영과 제이가 앞에 앉아 있다. 그들의 뒤로 회장이 들어온다. 모든 사람이 회장을 본다. 한 그룹의 회장이 작은 장례식장에 온 것이다. 회장이 가영과 제이 옆에 앉는다. 회장은 가영을 보며 미안해하다. 가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회장은 늦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미안해다. 제이가 차갑게 물어본다. 회장님은 뭘 미안해하세요? 회장은 제이를 보며 너 그리고 가영이를 버린 것. 제이는 침착하게 말을 한다. 이미 버렸는데 왜 지금? 회장은 극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 너희가 필요해. 회장의 얼굴에 극심한 상처가 보인다. 회장은 눈물을 흘린다. 가영이 고개를 돌려 회장을 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제이가 회장을 향해 말을 한다. 우리는 이제 당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이와 가영이 일어난다. 그들은 회장을 남겨두고 장례식장 앞으로 간다. 나는 딸들을 지키지 못했다.
가영이도 제이도 내 고집으로 내 자식들을. 가영과 제이가 조용한 공원을 걷고 있다. 엄마가 떠났다. 하지만 엄마가 나한테 준 것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것이 어떤 금이나 지위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안다. 3개월 후, 가영과 제이가 함께 사는 새로운 집이다. 가영이 요리를 하고 있다. 제이는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다. 가영은 밝게 말한다. 밥할 시간이 됐어. 제이가 고개를 든다. 좋아, 오늘도 잘했나? 가영은 웃으며 요리 학원을 등록했어. 제이는 놀라며 진짜? 가영은 노래하듯 말한다. 엄마한테 배운 요리.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좋아, 난 이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해. 그래. 이제 난 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 제이와 가영은 서로 마주보며 웃는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났다. 엄마의 부재는 여전히 크다. 하지만 제이와 함께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다. 진정한 의미, 행복으로 가영과 제이가 거리를 걷고 있다. 그들은 웃고 있다. 진정한 웃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본다. 2 여자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한 그룹 건물이 보인다. 제이가 가영을 보며 뭐 하려고? 가영은 미소를 짓는다.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2명이 한 그룹 건물 앞에 선다. 빌딩 로비에 제이와 가영의 이미지가 비친다. 하지만 이제 다르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들은 그냥 함께다. 가영의 독백 28년 우리는 서로 모르고 살아왔다. 그리고 비극과 고통을 통해 만났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가져버렸다. 그것이 이 모든 고통이 의미였다. 혈통도, 돈도, 지위도 결국은 이것이다. 서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최미숙. 한 여자가 28년 전 한 선택이 2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2 아이는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혈통이 아닌 선택으로 맺은 진정한 가족. 그것은 어떤 유산보다, 어떤 상속보다 훨씬 더 귀중했습니다. 신생아가 바뀌어버린 그날, 2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아이는 부자 집에서, 다른 한 아이는 가난한 집에서.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것을 찾았습니다. 혈통이 아닌 선택으로 맺은 진정한 가족.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흐른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